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표 나오면서 초반에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는 패턴이 되겠는데요. 뉴욕 증시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순조로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 지수 PPI가 시장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투자자들은 그동안 하락했던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8% 상승한 41,096.77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75% 오른 5,595.76을, 나스닥 지수는 1% 오른 17,569.6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증시 오름세를 주도했는데요. 어제 8.2% 폭등한 엔비디아는 1.92% 상승해 나흘을 내리 올랐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은 16%에 육박합니다. 테슬라는 0.74% 올랐는데요. 테슬라 역시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번 주 상승률은 9%입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올랐는데요. 메타 플랫폼스는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뛰어 2.69%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로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SNS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전날 10% 넘게 하락한 뒤 오늘도 3.63%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업체인 모더나는 R&D 지출을 내년부터 20%씩 줄여 2028년까지 모두 40억 달러 감축하기로 한 충격에 12.36%나 폭락했습니다. 반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10.37% 폭등했는데요. 미국 TV 케이블 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스와 단연간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주가 폭등을 불러 S&P 500 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 거래일에도 미국 증시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장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좀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어제는 CPI였고요. 오늘은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전 공개된 물가 지표는 예상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 진정 추세를 뒷받침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0.2% 올라 다우존스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7월 0%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 12개월 기준 연율 1.7% 상승해 7월 2.1%에서 크게 완화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PPI는 전월보다 0.3% 올랐는데 전문가 전망치와 7월 수치 모두 상회했습니다. 세일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셀의 피터 투즈는 소매와 도매 물가 모두 완화하며 경착륙 가능성을 줄이고 연착륙 과정에 있음을 시사했다며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주식시장의 전망에 대해 흥분할 것이고 특히 성장주에 대해 그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고용지표는 경기 둔화가 조금이나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건으로 직전주 수정치 대비 2,000건 늘어났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를 3,000건 상회한 수준인데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직전주 수정치보다 5천 건 증가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금리 인하 폭보다는 앞으로 몇 달간 어디까지 금리를 내릴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올해 초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선임 자문을 맡았던 존 파우스트는 앞으로 몇 달간 금리 인하 폭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인지 혹은 0.5%포인트인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패드워치는 이달 금리를 0.25%포인트를 내릴 가능성을 63%,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37% 반영 중입니다. 앞서 오늘 개장 전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ECB는 지난 6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ECB 예금금리는 3.5%로 낮아졌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내년 말 2%로 복귀할 것으로 자신하면서 금리 인하 경로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주요 지표로는 8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9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한국이 추석 연휴에 돌입하게 되죠.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계속 장이 열릴 텐데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특파원께서도 한가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